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에서 20년 넘게 연구와 강의를 해온 마르코 안드레아스 교수. 그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식품안전 전문가로 특히 학교 급식 시스템의 영양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부터 프랑스의 정교한 요리 문화까지 유럽의 다양한 식문화를 연구해온 그였지만 동양의 한 나라에서 만난 충격적인 경험은 그의 학자적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2024년 가을 부산에서 열린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마르코 교수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안드레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유럽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마치고 나서 한국교육청에서 나온 김수민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며 한국의 학교 급식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 점심을 왜 보여주시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학교 급식이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근처 피자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합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김 과장님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학교 급식은 정말 다릅니다. 직접 보시면 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의 식품 시스템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님과 함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마중 나와 주셨고 급식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경험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한국 학생들이 어떤 점심을 먹는지 구경하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교 급식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십 명의 조리사분들이 모두 완벽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계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하고 계셨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손 소독 과정이었습니다. 각 조리사분들이 조리실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고 알코올 소독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위생 관리는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재료 검수 과정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온도계를 들고 고기의 신선도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셨어요. 이 소고기는 2도에서 보관되었고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니까 바로 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한 것만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검사 성적서까지 보여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호텔 뷔페 수준이잖아.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리 과정도 놀라웠어요. 각 요리마다 정해진 레시피가 있고 염도와 당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요리하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완성된 음식의 온도까지 체크해서 기록부에 적고 계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샘플 보관 시스템이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음식의 일부를 따로 보관해서 혹시 모를 식중독 사고에 대비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병원이나 대형 케이터링 업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식단표를 보는 순간 저는 학자로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그래프와 숫자로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학생들의 연령별 성장 곡선과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까지 반영해서 메뉴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현미밥,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 무침, 김치, 그리고 사과입니다 라고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각 메뉴별로 영양소 분석표가 따로 있더군요. 현미밥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된장찌개는 단백질과 칼슘을,
불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을, 시금치 무침은 비타민 A와 엽산을,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 C를 공급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피자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점심을 먹습니다. 물론 맛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죠. 프랑스도 빵과 치즈 위주이고 독일은 소시지와 감자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급식은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계절별 메뉴 변화였어요. 봄에는 새싹 채소와 죽순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국과 수분이 많은 과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와 비타민이 풍부한 김장김치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더군요. 한국 학생들은 어쩌면 이 균형 잡힌 식단 덕분에 세계적인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뇌 발달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마그네슘까지 모든 영양소가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제가 본 경험을 특별 발표로 소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 영양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발표장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식품 영양학 교수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교 급식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시스템 사진을 보여주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온 로버트 교수가 "이건 병원 수술실 수준이 아닌가요?" 라고 놀라더군요. 그 다음에 보여준 건 한국 급식의 실제 사진이었습니다. 현미밥,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배. 이 사진을 보자마자 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특히 미국 학자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UCLA에서 온 마이클 교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급식 사진을 보여줬는데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가 전부였어요. 가끔 피자나 치킨 너겟이 나오는 게 변화라고 하더군요. 영국에서 온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샌드위치와 감자칩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과일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독일 교수는 소시지와 빵이 주 메뉴인데 한국처럼 5가지 반찬이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영양성분 분석표까지 보여주자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급식 한 끼의 칼로리는 약 800에서 900kcal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55대 20대 25로 완벽했어요. 비타민과 무기질도 하루 권장량의 30에서 40%를 충족시키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국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에도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와서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현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소감 정도를 말하려고 했는데 기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학교 급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봤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시는 영양사 선생님,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정성껏 요리하시는 조리사분들, 그리고 그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까지 한국 학교 급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학생에게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국가의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기자님들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제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이유,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한국의 저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 나라가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원동력 중 하나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금 저는 제 연구실에 한국 급식 사진을 걸어두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이에요.